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저 운동 분석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운동 분석편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대회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는 바람에 운동 분석편을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있었죠. 팔 운동에 대해서 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3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3두 운동 프리웨이트 중에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죠.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다 펴나요, 안 펴나요? 네. 팔꿈치를 덜 펴게 돼 있는 운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한 삼두근의 단축성 수축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신장성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릴 때 근육이 신장하면서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느껴줘야 되겠죠. 폈을 때도 내가 늘어난 근육을 부하를 그대로 가지고 이 긴장도를 그대로 가지고 미는 동작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가동 범위의 설정은 이제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면 난 팔꿈치가 아프다 이런 거는 기능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가동 범위는 클수록 좋은 거죠. 내 근육이 주동근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동 범위가 크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가동 범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훈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지바를 잡고 있죠. 이지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바, 제가 운동 용어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지바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일자바를 잡을 때보다 약간의 어떻게 돼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팔꿈치가 안으로 모이는 게 외회전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바깥으로 벌어지는 게 내회전. 그러면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손목 관절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척추편이죠. 척추 굴곡, 척추 편이가 좀 더 손목 관절에도 조금 더 안정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지바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일자바를 쓸 때보다 이지바를 쓸 때가 장두의 활용도나 무게의 활용도가 조금 더 쉽겠죠. 여러 가지 관절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면서 상완골이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팔꿈치를 벌어지는 걸 통제하지 않고 한다. 완전 벌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모으지 않고 약간 벌어져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장두도 장두지만 외축도의 개입을 함께 동반한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상완 삼두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계속 지속적인 이제 세분화가 일어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삼두근 운동 해석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외축두와 장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팔꿈치가 벌어지느냐 모이느냐에 따라서, 혹은 팔꿈치가 내회전하느냐 외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장두의 개입이나 외축두의 개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죠. 똑같이 이지바를 잡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누워서 하는데 이게 지금 벤치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디클라인 벤치를 쓰고 있죠. 이거는 아마 뭐겠어요? 우리가 상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3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성 부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반대로 디클라인이 되면 펴기가 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축성 부하, 구심성 활성화에 대한, 구심성 수축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더 벤치죠. 이분은 아마 의도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착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호대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호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대를 무조건 착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내측에 있는 자세성 기능을 하는 근육들의 활성도가 높아져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기능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대의 활용은 좀 지양돼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재성 근육들을 배제시킨 상태, 최대한 안정화를 시킨 상태에서 운동성 기능을 하는 근육들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보호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보호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보호대를 너무 착용하면 좋다,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제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케이블로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죠. 케이블의 방향을 이렇게 위로 설정했다라는 거는 신장성 부하를 좀 더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완 삼두근에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을 하면 외측두의 개입이 많아지나요? 장두의 개입이 많아지나요? 물론 우리가 팔꿈치를 펴는 동작에서 장두가 더 큰 힘을 발생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오버헤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견갑골과 상완골이 멀어지는 거죠. 오버헤드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견갑골과 상완골의 팔꿈치가 관절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견갑골의 라테랄 앵글에 붙어 있는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더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얘기죠. 외측두나 내측두는 견갑골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부착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의 각도와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두는 견갑골과 상완골의 위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 동작은 상완 삼두근의 장두를 뭔가 통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V바를 쓰시죠. V바를 쓰면은 여기가 덜 아파. V바의 장점이 이제 다른 걸 배제하고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덜 아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손목 관절이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V바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가 좀 아프더라도 로프를 계속 쓰는 편입니다. 동일하죠. 손목 관절의 자유도가 있느냐, 움직임이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의 차이죠. 로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손목 관절을 통제하면서 하기가 오히려 쉽죠. 근데 고정돼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돌릴 때 돌릴 수 없다라는 거, 손목 관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바깥으로 돌리네요, 펼 때. 그러면 외측두의 개입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오버헤드 동작이기 때문에 장두가 메인이 될 테고, 그죠? 피면서 팔꿈치가 바깥으로, 이게 내회전. 이럴 때는 상완 삼두근의 외측두의 단축성 수축이 극대화된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심성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라이셉스 푸시다운입니다. 이거 많이 하시죠? 이제 일자바가 나왔어요. 드디어 일자바가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장두보다 외측두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죠. 왜냐면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이지바보다 약간 더 벌어지니까. 내회전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팔 운동이 뭐 등 운동이나 가슴 운동, 어깨 운동에 비해서 테크니컬하진 않죠. 대부분 이제 팔꿈치 관절로 통제하는 운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만 잘 쓰면, 결국엔 팔꿈치를 펴고 구부리는 것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이 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지바 이용하면 외측두의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플랫바 이용하면 외측두의 개입이 많아진다. 요것만 초점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하는 운동입니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죠. 벤치프레스인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좁게 잡는 벤치프레스는 삼두의 이용이 많아집니다. 지금 제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바깥으로 돌아가죠. 바깥으로 팔꿈치가 많이 빠지죠. 그건 뭐냐면 외측두의 개입을 증가시킨답니다.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 내가 팔꿈치를 안으로 모이게 하면 외측두의 개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가 누워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하를 쓸 수가 있어요. 단 팔꿈치가 내회전된 상태에서 많은 부하를 걸기 때문에 용적이 낮은 근육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에 받는 스트레스, 수동적인 연부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안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팔꿈치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런 운동은 이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좁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립의 정도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 잡고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쯤 떨어뜨려 놓고 요 정도 잡으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더 들어가요. 혹은 아예 붙여서 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얘가 요렇게 이마 쪽으로 떨어지는 거랑 지금 제가 가슴 쪽으로 떨어뜨리잖아요. 목 쪽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견갑골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멀어지면 장두의 신장성 개입이 더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위로 가면 장도의 개입이 더 많아질 것이고 팔꿈치와 견갑골 사이가 적절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팔꿈치의 움직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장두의 개입은 줄어든 상태에서의 팔꿈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팔굽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외축도의 개입이 극대화되겠죠. 저는 이런 외축도의 개입이 극대화된 운동을 세분화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3두 운동 4가지 준비해 봤고요.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핵심적인 것들 잘 짚어내면서 여러분들 운동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